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잡아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이차함수라는 아이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공부했을 때, 자, 문제집으로 공부했을 때를 조금 기억해 보면은 세분화해서 하나씩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다가 또 까먹어서 다시 가다가 자,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복잡 단아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차함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별거 없고요. 이차함수의 뜻이 뭔지를 가볍게 알아본 후 항상 모든 그래프는 기본이 있거든요. 자, 기본 그래프를 잘 다지면 거기서 확장이 되는 그래프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래프 얘를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맨 최종 목적지가 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거와 관련이 돼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얘를 일로 왔다 갔다 왔다 가는 작업이 바로 그래프 그리기 작업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함수긴 함수예요? 근데 차수가 2차래요.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y는 하시고 여기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떠나서 그냥 다 이렇게 차지하고 함수가 뭐예요? 규칙이야. 그냥 규칙이요? 아니요. 두 변수에 대한 규칙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해진 값이 있어서 걔를 규칙에 적용하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해진 값에 대응하는 결과는 딱 한 가지만 나오면 돼요. 그게 함수였잖아요.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거.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y는 하시고요. 그와 관련이 되는 변수 x에 대한 식을 적어줄 때 y는 fx.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함수라고 봅니다. x를 규칙에 적용해요. 식에 대입한 후 그 결과는 무조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 준 거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뭐 저만 놀라워해도 괜찮고요. 자, 근데 특별히 이것이 x에 대한 식일 경우 2차 함수이려면 얘가 뭐면 될까요? x에 대한 몇 차식이면 될까요? 그렇죠. 2차식이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2차 함수인 거죠. 일반적으로 적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x에 대한 제곱항이 있어야 되고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떤 상수 써준 거예요. 더하기 1차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앞에 개수 적어주고 더하기 상수항 하고 이퀄 y라 불러주는 것이고요. 2차 함수예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2차항 개수가 0이 아니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y는 ax제곱부터 출발할 거예요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 가볼게요. y는 ax제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라는 말을 앞에 적어주면 2차 함수라는 앞에 적어주면 우리는 얘가 0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함수 이건데 얘가 2차 함수이려면 이라고 던져주면은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도록 우리가 조정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네모가 꼭지점이고 네모축에 대한 대칭인 포물선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규칙에 만족하는 점들을 콩콩콩콩 찍어 나갔을 때 그려진 그림을 개형, 모양, 선으로 연결하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얘는 좀 특징이 있지 않나요? 어떤 특징이죠? x에다가 양수를 대입한 결과랑 음수를 대입한 결과가 어때요? 같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x제곱이나 a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나 결과가 항상 일치하잖아요.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그에 따른 결과가 항상 같아요 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이런 말인 거죠.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y 값이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그 점과 그 점을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위치랑 이 위치가 부호만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기가 x면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점들을 콩콩콩콩 찍어주세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게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는 x, y를 모아놨더니 자연스럽게 x에 0 대입하면 y가 0인 거고요. 여기서 조금 갔어요, 조금 갔어요. 그에 따라 y가 같아요. 조금 갔어요, 조금 갔어요. y가 같아요. 점들 연결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 즉 이러한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y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들 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콩콩콩콩 y축에 대하여 무슨 구조예요? 대칭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점들이 싹 찍히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종류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냐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y를 x제곱으로 나눴을 때, 쓸게요. y를 x제곱 나눴을 때 바로 a로 일정하잖아요. 이미 얘는 부호가 뭐예요? 양수예요. 0이 아닌 값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요, 얘가 양수였다면 y 값의 부호는 양수가 돼야겠죠. 결과적으로 이 a가 일정한 상수인데 양수였다는 얘기는 x에 뭘 대입하든 결과 y가 양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은 x축 위에 점들이 찍힌다는 얘기죠. 근데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를 양수인 값으로 계속 가지고 나갔을 때 좌우 대칭 점들을 콩콩콩콩콩콩 찍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a가 양수일 때 그래프고요. 같은 원리로 얘가 만약 음수다라고 준다면 y가 음수가 돼야겠죠. 즉 x값의 부호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부호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같다고요?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음수면 y도 음수값들이 콩콩콩콩 찍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y 기준으로 좌우 대칭. y 기준으로 좌우 대칭. 조금 여기가 대칭 구조가 아니죠. y 하나에 이 폭과 이 폭이 이렇게 길이 같아요. 콩콩콩콩 콩콩콩콩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는 절대값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그렇게끔 점을 찍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의 이차 함수, 즉 기본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할 수 있죠. 꼭지점이라는 얘기는 이게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대칭축과 만나는 점이 꼭지점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축과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y축이 대칭축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원점이 꼭지점이시고요.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임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리고 이제 이게 포물선 모양이라고 하죠. 볼록볼록? 이게 포물선 모양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포물선 모양이고요. 이런 것도 포물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a가 양수인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위로 볼록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계속 위로 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제 머리를 상상하시면 돼요. 괜히 이 말을 깐 게 아니에요. 계속 기억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호에 따라서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절대값에 따라서는 또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a가 양수인 그래프 원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래프 그린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y는 2분의 1 x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y가 2분의 1 나오죠. 1을 대입했는데 y가 2분의 1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칸이 1이거든요. 절반 2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편에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y축 대칭이잖아요. 1,2분의 1이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2분의 1 지나가야 돼요. y가 2분의 1일 때 x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맞나요? 자, 이번에는 y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y에다 2. 나 y에다 먼저 2 대입했어요. 그 말은 y가 2일 때 y가 2일 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4는 x제곱이고요. 똔똔똔 x는 풀마 2가 되겠습니다. y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 x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y는 이 x축과 평행하게 좌우 대칭 0,0,0,0 2 하나, 0,0,0,0 마이너스 2 하나. 자, 그런 점들을 콩콩콩콩 찍어 나가니까 바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y는 x제곱, a가 1일 때란 이야기인 거죠. x에 1 대입하나 마이너스 1 대입하나 y가 1입니다. 그럼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가 1인 거니까 아까 전보다 좀 더 위쪽에 위치한 점이 y 값인 거죠. 그럼 이를 좌우 대칭 또는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점이죠.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y가 4가 나오잖아요. 2,4 점도 올라가겠죠. 여기 한 칸 1인 거니까 이제 4. 마이너스 2,4. 그 이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y는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이 x제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x에 1 대입하시면 y가 2가 나오죠. 1, 요 아까 a가 1일 때는 1이었는데 2를 지나 요게 지나는 거예요. 더 올라간 점을 지나가고 있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y가 2가 나와요. 좌우 대칭인 점을 지나면서 콩콩콩 찍어 나가는 아래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요. 계속 할수록 느낌이 오죠. 정해진 x값에 따른 y값이 점점 위로 찍히는 점을 지나가니까 당연히 x제곱의 개수가 클수록, 즉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 그러네. 그러면 음수일 땐 달라지나요? 아니죠. a가 2분의 1일 때 그래프에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면은, 자 보세요. y는 2분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관계 하나만 이해하시면 한 방에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점 x, y를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예요 라고 한다면 x 가만히 y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y가 다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지 절대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x에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었는데 1,2분의 1이 1, 마이너스 2분의 1로 2,2가 2, 마이너스 2로 그 점들을 아래로 찍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칭인 거니까 저기 똑같은 형태로 찍어 나갈 것이고요. 혹은 x는 그대로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은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관계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배를 하시면은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는 x축 대칭입니다. 이해 가능해요? 그러면 a 값의 절대값은 같은데 보가 반대면 x축 대칭이 관계예요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러네. 그러면 얘도 이거를 x축 대칭하면 이거 노란 선. a가 1일 때 x축 대칭, y는 마이너스 x제곱. 보라선, y는 2x제곱을 x축 대칭, y는 마이너스 x제곱. 여전히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a의 보호에 관계없이 a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그래프에 무엇이 폭이 좁아진다라는 말을 그래프를 그려보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입해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잖아요. 자, 또 하나 대칭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만족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내가 y는 가만히 두고 x만 보가 반대로 바꿉니다. y는 y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뭐예요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x제곱으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 자체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쟤는 절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오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되는 그래프는 잘 들으셔야 돼요. y축의 대칭인 그래프라고 해요. 뭐뭐인 그래프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부가 다른 그래프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뭐란 얘기입니까?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서로란 얘기는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얘가 나와요.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얘가 나와. 다른 그래프란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헷갈려 하십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평면 좌표에 그릴 때 포물선의 폭이 가장 좁은 것을 고르시하면은 성질을 내기 시작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 문제를 내잖아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물론 한두 명은 센스가 있어서 바로 답을 구하고 여유 있게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두세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저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네가 언제 가르쳐줬냐고. 지금 y는 ax제곱만 가르쳐주고 뒤에 붙는 얘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나와 있는데 폭이 어떻게 말하냐고 나를 막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자 얘들아. 원래 주어진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며 y축의 대칭인 그래프들이 아래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있지 않느냐.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평행에서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평행하게.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나요? 모양과 크기는 바뀌지 않고 위치만 변하는 것이 바로 평행 이동입니다. 우리가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조금씩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제 만만한 아이 예를 볼게요. y는 이거 x제곱이거든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아이를 내가 x축으로 1만큼 곧 이어서 할 이야기지만 바로 할게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그 꼭지점을 그대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서 이 점을 꼭지점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대칭축으로 좌우폭이 원래와 같게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가까이 안 오죠.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이제 이어질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x제곱이랑 자, y는 누가 나올 건데요. 나 얘를 이렇게 옮길 건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할 것입니다. 평행 이동. 이거 예문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는 방법이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꼭지점이 원점이어서 y축 기준 좌우 대칭이었던 이유가 이런 구조인 거죠. x가 1만큼 한 칸 가면 y값이 한 칸 올라가서 x가 한 칸 왼쪽 가면은 y는 한 칸 위로 가서 아래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 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점만 더 대입해 보겠습니다. 나 꼭지점에서요 오른쪽으로 두 칸 위치한 x에 따른 y값은요 4가 나와요. 좌우 대칭인 거니까 꼭지점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간 x값에 따라서 y값도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찍어 나가는지. 그래서 y값 하나에 x 두 개, 쫀쫀. y값 하나에 x값 두 개, 쫀쫀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특징이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모양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축에 대해서 좌우폭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원점 x축, y축.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요. 꼭지점을 먼저 이동시켜 놓고 1,1을 기준으로 자, 대칭축이에요. x는 1이 되겠죠? y는 1이고요. 아까처럼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위치에서 y축 방향으로 한 칸 간 위치를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왼쪽 한 칸 가고 위로 한 칸 간 점을 꼭 지나가야 돼요. 하나 더요. 꼭지점에서 오른쪽 두 칸 가고 위로 네 칸 간 점을 꼭 지나가야 돼요. 두 칸 가는 거니까 2였죠?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칸, 두 칸 가고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점을 지나가야만 연결했을 때 얘를 잘라서 붙이면 겹쳐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칭축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요만큼을 자르고
똑같은 가로 2, 세로 4인 직사각형 그려서 요만큼을 자르면은 이게 붙여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그려서 그렇지. 그렇죠? 원리가 바뀌지 않은 거죠. 여기가 2고 이게 4잖아요. 그렇죠? 1에서 4칸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이 지점이 5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이 합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동 때문에 이만큼의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은 같다라는 중요한 사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 그럼 좌우폭 같은 거니까 왼쪽 넓이랑 왼쪽 넓이도 같겠죠.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점이 3,5가 돼야 되고요. 이 점은 1에서 왼쪽 2칸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자, 5가 되는 거거든요. 잘 봐요. X축으로 1만큼 평행한다라는 얘기는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는 거고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요라는 얘기는 Y 대신에 1만큼 빼서 대입하는 겁니다. 정리했더니 Y는 X-1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일단 X에다 3 대입했을 때 Y 5 나오는지 확인해봐요. 나오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Y 5 나오는지 확인해봐요. 나오죠.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간대를 지금 기록한 다음에 따로 필기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지우면서 갈게요. 갑니다. 즉,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거든요. 해서 평행 이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X제곱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안 째려봐도 괜찮죠? 지금 아직도 왜 이러지 계세요? 자, 봐요. Y는 A에 X 빼기 모 제곱 플러스 모 이렇게 있어도 얘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AX 제곱 플러스 얼마 된다고요. 뒤에 뭐가 붙어 있어도 이 2차 계수가 일치하면은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켜서 겹쳐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만 비교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포물선의 폭이 가장 좁다라는 것은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뭐예요? 큰 거예요. 좁다고 해서 작은 거 타시면 안 돼요. 그래 그려봤으니까 알겠죠? 이 절대값이 가장 큰 경우가 폭이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이 얘는 얼마예요?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3입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경우는 바로 이 케이스잖아요. 폭이 가장 좁은 경우는 그렸을 때 4번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를 이제 확인해 본 것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이걸 가지고 갈 건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다예요. 이 예문 아까 적어놨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 동안 뭘 해볼 거냐면은 이걸 좀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식 먼저 연습합시다. 식. 아까 제가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y는 뭐 3x 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볼 수 있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해보세요. 평행 이동해서 그 주어진 식이 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계수가 음수인 것도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형태는 누가 되는지를 이 정도까지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적은 다음에 계산을 즉 전개를 해서 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들으시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을 건데요. 단, 이 두 개 그래프는 아까 제가 그린 거 있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즉 꼭지점 기준으로 좌우의 움직임을 바라본 다음에 점 찍어서 폭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도 이동한 다음에 그 내용 똑같이 적용해서 폭이 같은지 잘라 붙여가지고 막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자, 숙제 확인 들어갑니다.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습니다.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합니다. 즉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제곱이고요. 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y 대신에 y 빼기 1, 즉 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y 플러스 1. 얘를 이항시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1인 거죠. 즉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식이 곧 y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 전체에다가 이동한 만큼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꼭지점이 얘는 원래 뭐였죠? 네, 원점이었잖아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은 점은 그대로 이동하잖아요. 꼭지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얘는 대칭축이 y축이잖아요.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x는 여기인 거죠. 얘는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x가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는 얘기는 x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했어요. 그 말은 그냥 x가 1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됐나요? 보니까 x는 1 됐어요. 발견하셨나요? 꼭지점의 x 좌표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선이 대칭축의 방정식인 거예요. 아까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죠. x축으로 2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바로 쓸게요. 그 y는 어차피 될 것이고요. x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하시고 동일한 방법을 했는데 어차피 이항하는 거니까 이렇게. 맞네? 그럼 얘는 꼭지점이 0,0이었잖아요. 그대로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2,-1. 느낌 오나요? 괄호환이 0이 되는 x의 값이 꼭지점의 x 좌표이고요. 얘가 사라진 후에 y 값이 꼭지점의 y 좌표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괄호환의 x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괄호환이 0이 되는 x값, 0이 되는 x값이 꼭지점의 x좌표씩 사라진 후에 y값이 꼭지점의 y좌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이거의 반대 부호고 얘는 일치하는 거고 이거의 반대 부호고 얘는 대칭축의 방정식 x는 2가 그대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고리만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없는 상황에서 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맛볼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잖아요. 자, 얘는요. 꼭지점이 원점이고 위로 향하잖아요.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해서 폭이 변하지 않는 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위로 볼록인 거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는 방향에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한 칸 내려서 얘가 된다라고 공부하다 지루하면은 몸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가 되는 것이냐? x가 들어갈 자리에 뭘 대입하신 거예요? x-p를 대입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즉슨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 자리에 y 빼기 q를 대입한 후 이항시킨 거니까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이동하기 전인 거죠. 이동 전이고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전체는 이동한 후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려는 꼭지점의 좌표는 이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랑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건데 식에서 이제 우리 얻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0이 되는 x의 값 혹은 여기에 반대부 p, 바로 q가 될 것이고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대로 x는 p라고 적어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웠죠? 그리고 이 a라는 i는 평행 이동해도 그래프의 폭, 아래 볼록, 위로 볼록, 폭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폭을 결정하고요. 방향을 결정합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아까 내가 전개해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까 이렇게 바꿔놓고 전개해보라고 했잖아요.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자,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병행 이동하셨더니 y는 3의 x 마이너스 1제곱 1 됐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과정 잘 봐요. 맞아요? 자, 분배 정리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전개하니까 x에 대해서 일반적인 식이 나왔네. x제곱의 개수 3, x의 개수 마이너스 6, 상수항 2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 도대체 왜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전개되는 형태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가장 예쁜 구조는 바로 이 아이예요. 맞죠? 왜 나고요? 자, 볼게요. 네,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 먼저 찾을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그렇구나. 그리고 대칭 축의 방정식, 뭐 축이라고 간단히 해도 괜찮고 x는 1이에요. 근데 너 어디서 출발했니? 아, 이거의 출발은 y는 3x 제곱에서 출발했어요. 그래? 얘가 갖는 특징은 그대로 갖추고 있겠네. 위치만 바뀐 거니까. 네. 자, 이차 함수의 특징이라는 것은 대칭축에서 좌우 폭이 일정하다는 특징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양수인 거니까 방향까지 얘기하면 위로 뻗어가는 방향인 것이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y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의 꼭지점에서 왼쪽, 아까 x가 한 칸 가면 y는 3칸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좌우 마찬가지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가져갑니다. 원점 꼭지점이고요. x가 1일 때 y가 3이에요. 요 점. 마이너스 1일 때 3이에요. 요 정도 벌어지는 것이 바로 y는 3x제곱입니다. x축, y축. 얘를 그대로 x축으로 1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 해서 그려도 괜찮은데 복잡하잖아요. 특징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요. 위치가 얼마죠? 2죠. 그럼 그 점에서 y는 몇 칸 위로? 3칸. 한 칸, 두 칸, 세 칸. 어디 지나셔야 돼요? 2,2를 지나셔야 돼요. 왼쪽 한 칸 갔을 때도 너무 내려갔네요.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왼쪽 한 칸 움직였을 때도 y는 위로 3칸 가셔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아래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이거 바로 y는 3의 x-1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그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칭축 기준으로 이 직사각형을 잘라. 마찬가지로 기준 잘라.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은 합동인 직사각형이고요. 이만큼의 넓이는 이만큼의 넓이랑 같습니다. 좌도 마찬가지고 좌우폭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맨날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옮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독립적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쓱. 개형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x축, y축 잡아요. 자, 꼭지점 먼저 잡습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 잡으시고요. 좌우폭이 같아요. 지나가는 점 몇 개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위치를 알면은 좀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x가 0일 때 y 값이 바로 뭐예요? y 절편인 거죠. x에다가 0을 살짝 대입합니다. y 절편을 알아볼게요. x 0 대입하시면 얼마죠? 3 빼기 1. 그러면은 2가 되네요. 0,2를 지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럼 0,2를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 2라고 친다면 이 점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벌어진 만큼 똑같이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y가 2일 때 뿅뿅 뿅뿅. 그 축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축에서 한 칸 오른쪽 간 만큼만 벌리면 되겠죠. 뭐 이거 쓱 그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이만큼 길이 같을 거예요. 여기 위치 정확히 알고 싶나요? y에다 0 대입하시면 돼요. 물론 딱 떨어진 값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벌리면 되는 거죠.
즉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알면 되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을 알면은 벌리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폭이 항상 같다는 것만 기억하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해 가능하세요? 꼭지점 잡는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폭이 같음을 이용해서 좌우를 똑같은 만큼 벌린다. 이때 y절편 이용하면 편하다 하지 이게 꼭 약속은 아니에요. 이해 가능해요? 오케이, 지울게요. 그럼 지금 방금 한 것을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같다는 얘기죠. y가 0일 때 x의 값은 뭐예요? x절편을 말하고요. 네, 방금 봤겠지만 만난다면 이런 식으로 만나잖아요. 즉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y가 0일 때 x의 값은 x절편인데 한마디로 y가 0일 때 x의 값은 쓱 집어넣는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오, 이거 뭐예요? 2차 방정식인 거죠. 와,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라는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능해요? x가 0일 때 y 값이 갖는 의미, 얘는 뭐예요? y 절편이고요. 한마디로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준형이 뭐냐면요, 정말 표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개한 걸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표준형은 뭘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까? 꼭지점이요. 따라서 주어진 것을 적당히 잘 변형해서 y는 a에 x 빼기 p 제곱 플러스 q의 꼴, 이때도 pq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고치게 된다면 0이 되는 x의 값 p, 자동 y가 q가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고요. x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p, 이것이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전 제곱식 고치는 방법만 정확히 갖고 오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조건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창의 개수 a의 부로 포물선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위로 향해요? 아래로 향해요? 이게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정하시고요. 꼭지점의 좌표와 y축과의 무엇을 교점의 좌표를 연결한 후 뭐에 대해서? 대칭축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노란색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인데 뭐에 대해서?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인 거죠. 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린다. 그런데 식으로 가져가 볼게요. y는 a x 빼기 p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쳐놨을 때 a의 부호로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하시고요. 꼭지점의 좌표니까 p, q y축과 교점인 거니까 x가 0일 때 y의 값 0 대입하시면 되고요. 대칭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괄호 안이 0이 되는 x의 값 x는 p, 괄호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이라고 한글로 적어놔요. 그래 오래 가져갑니다. 이게 또 백날 얘기해봤자 예제만큼 좋은 건 없죠. 자, 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전개가 돼 있는 일반형인 거죠. 완전 제곱식 고칠 때 제가 앞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이거 이후로는 절대 안 적어드립니다. x제곱 플러스 별 x. 자, 이러한 꼴 2차 계수가 1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인 거예요. 넣으시고요. 1차 계수의 절반을 넣으세요. 제곱하시고 같아지도록 이 절반의 제곱을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야 같아진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y는 1x제곱이래요? 그럼 x 넣어주시고요. 절반 1, 갖고 제곱. 제곱한 거 빼주고 얘는 원래 있었고요.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이거랑 같다라는 것으로 색깔펜으로 한 번 정도 좀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잘 정리했더니 y는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됩니다.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이라고 적을게요. 간단히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 자동 y는 1 됩니다. 두 번째 축, 근데 정확히는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x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y 절편이라고 할게요. x가 0일 때 y값. 이거는 여기 대입하는 게 빠를까요? 여기 대입하는 게 빠를까요? 저기죠. 0 넣으면 상수항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점으로 0,2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x축, y축. 일로 치우쳐야겠네요. 짜잔. 이렇게.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위치를 잡습니다.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좌우폭이 같아질 것이고요. 자, 얘를 꼭지점으로 y절편이 2가 되는 거니까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위로 2칸 올라갔잖아요. 맞나요? 아, 위로 한 칸 가야 되는구나. 자, 다시 빌게요. 짜잔. 여기 1이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겠죠.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y는 위로 한 칸 간 거를 지나간다면 왼쪽도 한 칸 갔을 때 위로 한 칸 올라가요. 자, 이 점이 뭘까요? 마이너스 1에서 왼쪽 한 칸 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위로 한 칸. 1에서 한 칸, 2잖아요. 마이너스 2, 2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 지나가는 점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바로 원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를 하나 잡았을 때 항상 축기준 좌우폭이 같다는 것도 더불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일 땐 편한데 바꾸는 것만 한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죠? 자, 만약에요. 여기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y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죠. 2차 계수 묶어야지만 x제곱 플러스 x, 1x 플러스, 그러니까 1x제곱이 중요한 거예요. 가로 닫고 약간 여유 공간을 만들어요.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 1차 계수의 절반이 있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하시고, 자, 방어 두 가지예요.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줍니다. 바뀌는 건 없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요? 바로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있고 중괄호 하시고 2배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2에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 이렇게 고치면 돼요. 고치 연습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지워도 되나요? 일단은 2로 묶어준다는 얘기는 모든 항을 2로 나눠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나왔으니까 x 들어가시고 절반 들어가시고 제곱하고 제곱한 거 빼주고 2배 하시고 바뀐 건 없어요. 얘를 전개해서 2에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일반화하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는데 얘는 2차에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바로 닫고 플러스 c가 됩니다. 맞죠? 자, 이거의 절반이라 하면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바로 얼마야? 2a분의 b 제곱하시고 빼고 아니요. 나 그거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앞대가리만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a 했으니까 이거 절반이 들어가잖아요.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하시고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0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꼭지점의 x 좌표임과 동시에 대칭축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의 방정식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2차 함수식에서 뭘 구한다? 대칭축의 방정식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라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면은 꼭지점의 x 좌표를 하나 구하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렇게 숫자로 나오니까 변형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머지 거 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고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럼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면은 여기저기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의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를 다 잡아서 정리를 했고요. 이차함수의 전개된 형태의 식을 표준형, 즉 꼭지점과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형태 바꾸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연습하셔야죠. 자, 교재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연습 꼭 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